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900년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냈죠? 네, 카메라 앞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인사하니까 좀 어색긴 하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죠? 한 주 한 주가 지금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영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보면 내일은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영하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환절기 이제 겨울 초겨울이 어차피 오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수업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또 사업계획서 사례 내용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산업의 배경, 성장 배경이라 했습니다. 자, 가맹점 모집을 통한 급속 성장.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뭔가 사업 좀 잘 된다 그러면 다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죠. 자, 프랜차이즈가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본점이 자금을 갖고 다 사업을 해야 된다면 프랜차이즈 창업은 가맹점이 돈을 들고 오죠. 들고 와서 그 산업, 그 프랜차이즈 산업의 노하우를 다 배워서 가맹비를 내고 또 로얄티를 내고 또 노하우를 배워가기 때문에 산업의 어떤 성장 속도는 따를 자가 없습니다. 자금 조달, 가맹점에 의한 위험 분산. 자, 이미 잘 된 걸 보고 사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전 창업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프랜차이즈 창업을 많이 권합니다. 꼭 하고 싶다면.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밑에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확장하면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 이게 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규모의 경제 실현, 한마디로 확장, 사업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의 확장. 글자가 너무 작아서 좀 크게 키웠더니 이게 밑으로 밀렸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PPT를 옮길 때는 바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둘째는 소비자의 편의성과 품질의 일관성을 선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소비자의 편의성과 품질의 일관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는 걸 이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선을 잘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어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지점에 가면 그 맛을, 똑같은 맛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 일관성입니다. 자,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가 가진 장점이죠. 자, 개인의 소자본 창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맹본부가 또 능력이 되면 몇 개월까지 또 이렇게 가맹비를 감액해 줄 때도 있고요. 또 퍼센테이지를 또 뭐니까 임대비를 또 같이 또 부담해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줄여줄 수도 있고요.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가맹본부의 전략은 수십 대 때만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맹비에서 삭감뿐만 아니라 임대소득도 n분의 1 해서 반반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을 확장시키는 목적이 있다면 가맹본부의 어떤 프랜차이저의 본부의 어떤 영향력에 따라다르겠죠.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창업의 전략 추세다. 그렇죠. 기도.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지역개발과 고용 창출의 지렛대 역할이다. 지역개발. 그 지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살죠. 맥도날드 들어오면 살고, 그죠? 이런 그 큰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살고, 건물값이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변에. 그리고 고용 창출, 지렛대 효과. 예.
물론 무인 그죠? 예, 창업을 하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당연한 거겠지만 고용 창출할 건 없겠죠. 근데 앞으로 무인으로 해서 편의점이 많이 좀 바뀔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뭐 무인으로 아이스크림 했더니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서 다 빼가지고 밖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든지 하여튼 별의별 안에서 먹고 치우지도 않는다든지 하여튼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나라의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야 이 가능한 겁니다. 의식 수준이 낮으면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이런 건 어렵죠. 자, 프랜차이즈 산업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유통 서비스의 선진화, 합리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이라 그러면 예전에 모든 것들이 다 유통으로 유통되었지만 요즘은 직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통이라는 개념 없이 생산자, 택배, 바로 소비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해서 소비자 넘어왔던 시대하고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을 통해서 유통의 새로운 선진화 바람이 불고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류 시스템, 공공 마케팅 등으로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점이 가맹비로 이렇게 홍보 활동을 많이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 체인점들은 그만큼 홍보비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자, 창업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고 실업을 감소시킨다. 제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죠. 그래서 최근 뉴스 보니까 탈울산 청년 20, 30대가 울산을 많이 떠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왜 울산을 떠날까 생각을 해보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겠죠. 서울만 일단 가도 경기도만 가도 횡단보도에 길 건너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집값도 비싸고 살기도 힘든데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 이유는 뭘까요? 일자리 때문이겠죠. 일자리.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펼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모든 관공서라 해야 됩니까? 이런 걸 각 지역별로 분산시켜 놓았지만 그것을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특색을 살리면 그 지역에 맞게끔 성장할 수 있는데 세수를 또 많이 그죠? 정부에서 걷어서 또 투자를 그렇게 서울 경기도 쪽만 하면 계속 그쪽만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 몰리고 또 지방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죠? 그런 상황이 지금 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산도 인구가 줄어들고 다 줄어듭니다. 주로 인구가 늘어나는 쪽은 어디냐면 경기도 서울 쪽이에요. 자, 이런 걸 놓고 볼 때 정치가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셋째,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그렇죠? 같은 동질감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점이 계속 생기면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같은 서비스를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가 생길 거고요. 중소기업의 비중을 확대한다. 소규모의 가맹점의 형태다. 그래서 당연히 대기업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제조업과의 연계. 그래서 조리기계 제조업과 외식 프랜차이즈업의 연계성을 통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고요. 수출 전대까지 프랜차이즈점이 이렇게 다양한 이미 다 진출했고요.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진출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통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시간에 했죠.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상호 협력해서 독립
합법된 이윤을 보장받는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한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될 규칙과 규제는 많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관여해도 문제, 너무 관여를 안 했어도 문제, 다 문제가 됩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집 구매는 제품의 동질성, 이게 동일해야 되는데 맛이 틀리다든지 또 그것을 다른 걸 쓴다든지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 커피 잔이 따로 있는데 그걸 자기 개인적으로 사서 그냥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셋째는 거래 쌍방이 협동성과 공동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격이지. 이게 왜 그러냐면 가맹점 본부가 아무리 가맹점이 잘하더라도 가맹본부가 못하면 또 문제고 가맹본부가 잘해도 가맹점이 못하면 또 문제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특히 가맹본부가 잘하면 가맹점들은 치명적인 거고요. 또 가맹점들이 못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욕을 먹는 거고요. 자,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규모가 크니 아까 규모가 크다지 않습니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니까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그만 구멍 가게 영업을 하면서 정보를 획득하는 거하고 그 영향력이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해서 가맹점에 보내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신규 메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또 접근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가맹점 입장에서는 소자본 창업을 가했습니다. 여섯 번째, 가맹계약 관계에서 사업이며 시스템 사업이다. 시스템이 뭐죠? 시스템은 이겁니다. 단순한 뒤지는 전문합니다. 말 그대로 무엇인가 자동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자동화되어 간다. 자동화되어 간다. 자동적으로 운영된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를 시킬 수 있느냐? 그게 된다면 이게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그렇게 규격화 만들지 못한다 하면 시스템이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시스템이 안 되는 게 거의 없죠. 없습니다. 근데 좀 힘든 건 있겠네요. 만약에 점을 보는 점쟁이들이 이게 프랜차이즈 하려고 한다. 어렵지 않겠어요? 프랜차이즈 점을 보는데 점쟁이들을 교육시켜가 점을 볼 수 있겠어요? 타로 정도면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점쟁이들은 신내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신내림. 그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신내림을 받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내림을 받았다면 점쟁이가 되는데 신내림을 못 받은 사람은 점 못 보거든요. 네, 그러면 프랜차이즈 어렵겠네, 그죠? 자, 프랜차이즈가 좀 어려운 거는 이것도 프랜차이즈라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확장해서 가는 거고요. 책 쓰는 기술. 이제는 책 쓰는 것도 이제 작가가 되고자 한다면 그런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심지어 책 한 권을 출간하는데 1,000만 원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출간을 다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교정값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을 내고 책을 쓰더라고요. 야, 아무리 고침을 받지만 책을 다 써주는 것도 아닌데 저는 한 반만 줘도 책을 다 써줘도 써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속에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와,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너무 좀 과장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좀 호황된 그 책만 나오면 자기도 스타가 되는 줄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책은 얼마든지 읽으면 짜집게 책을 다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짜집게 한 책하고 그 속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가미된 거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짜집게 한 책은 정리되어 있으니까 팔리긴 팔리겠지만 독창성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어떤 책을 보면 그 책이 정리가 일단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참고로 해서 책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그 속에서 독창성이 또 어느 정도 있으면 정말 읽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런 것도 이제 시스템화되어 가지고 책 쓰는 것도 사업화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나도 책을 좀 쓰는데 이것도 나중에 좀 나이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겠다 싶어서 저도 역시 지금 책 쓰는 기술 노하우를 전수할 준비 과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단순한 표준화 전문화가 시스템 구조니까 머릿속에 잘 외워두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시험을 만약에 지금 출사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대면 시험을 치를지 말지 고민 좀 되긴 하지만 코로나가 만약에 이후 12월 달에 거의 물산에 아무도 안 나온다 하면 대면 시험은 치를 거고요. 그래도 계속 지금처럼 계속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0명, 3,000명 된다라고 하면 그냥 온라인 시험 온라인으로 과제물로 대체를 할 겁니다. 다음 소개할 사업 계획서 내고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내게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이런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내면 다음 중 사업을 시스템화시킬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이론이 뭐죠? 단순한 표준화 전문화입니다. 이 조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이 3S가 조건 안 되지 않으면 시스템화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객관식 문제를 이렇게 딱 내면 되겠죠. 주관식 문제를 딱 내면 되겠죠. 자, 프랜차이즈 종류를 볼까요? 프랜차이즈 종류는 제품과 상표 프랜차이즈, 사업 체제 프랜차이즈, 제품과 상표 프랜차이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사업 체제 프랜차이즈가 주를 이루죠. 모든 것을 다 주고 받으니까, 그죠? 또 소매업자들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제조업체 스스로 유통 시스템을 붙여봐요. 가맹점을 모집하여 프랜차이징 사업을 전개한다. 주유소, 코카콜라, 맵시 제품과 상표. 그 안에 운영이나 이런 특별히 코카콜라를 하는데 자기들이 코카콜라 제조 기술을 가르쳐 줄 리는 없잖아요. 제품 완제품을 줄 거니까. 주유소 기름을 납품해 주는데 주유소 기름을 정제하는 걸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아예 완제품을 주는 거잖아요. 그걸 판매해 주는 다리 역할이니까, 그죠? 제품만 상표만, 그죠? 로고만 딱 어느 SK 주유소다, GS다, 현대 오일이다, 올뱅크다 이런 식의 되겠죠. 코카콜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카콜라 대리점 관련 상표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체입니다.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표준화된 제품 서비스 상표를 제공받고 건물, 장비, 설계 및 배치, 마케팅 전략, 그죠? 계획과 영업 지침서, 영업 표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자, 가맹본부의 장점을 볼까요? 가맹본부의 장점은 사업 확장이나 시장의 개척에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체인점이 다 인력을 자기들이 알아서 뽑지 몇 명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되나요? 소수의 규정은 있겠죠. 통달지를 운영하는데 사장님 혼자 하려고 한다. 안 된다 하겠죠. 아르바이트생을 쓰라고 하겠죠. 쓸 수밖에 없겠죠. 혼자 튀기고 배달하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배달도 요즘 배달이 따로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네요. 자, 아무튼 자금이나 인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확장 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되지만 체인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체인점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맹본부의 직원들 숫자가 늘어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면 강사들은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외줄 준도 끝나잖아요.
자, 규모의 경제와 비용의 절감, 영업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시킨다. 영업 비용을 그죠?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걸 가맹점에 전가시켜서 돈을 내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수용도가 높다. 당연히 관광부.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개발에 몰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노사 문제 해결. 가맹점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노조가 결성이 안 되죠. 다 따로 이렇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가맹점들이 모일래야 잘 모이기 힘들죠. 노조라는 거는 같은 조직 내에서 서로 막 소통하다 보면 불만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사측에 이런 걸 요구하자 이렇게 많이 되지만 각각의 다른 지역에서 뭐 다른 뭐 구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얼굴 보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들을 때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도덕하게도 정말 어떤 큰 사건이 이슈화됐다. 그랬을 경우는 더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6번째 해외 진출의 용이성입니다. 해외 진출의 용이성. 자, 이미 그죠? 국내에서 잘 된다면 외국에서 되지 않겠는가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가맹본부의 단점이 뭐냐? 자, 볼까요? 초기 투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광고 아이디어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좀 더 본점이 뭔가 광고를 하고 이슈화돼야 가맹점이 모이는 거지. 그죠? 가맹점이 뭘 알고 어떻게 알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한 대처가 미비하다. 왜냐하면 부진한 가맹점 일반적인 퇴출을 못 시킨다. 그래서 가맹점이 뭐 특별히 좀 못하는 게 있더라도 그걸 주의를 주는데 잘 따르면 되는데 또 잘 안 따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영점이 아니다 보니까 신속하게 이렇게 업무가 원활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변화가 사업의 통제가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정보 확장에 따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 크면 커질수록 그만큼 더 관리가 힘들어지고 그죠? 개수가 많을수록 방문하는데 시간이 틈이 길어지지 않겠어요? 서비스 질과 예를 들면 품질 관련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CS 교육을 봐도 그 도는 속도가 점점 길어지지 않겠어요? 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장단점 봅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가맹점. 자, 가맹점은 본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실패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좋죠? 저렴한 가격 원자재 공부해 봤고요. 상품 브랜드 광고 홍보비가 용이하고 본사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위에서 많이 해주니까 본부가 본사의 지원으로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융자도 외상 상품 공급도 자금 보조가 본부에서 쉽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단점도 있겠죠? 단점 뭘까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가맹점의 단점은 사업의 독립성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규제는 본부에 받습니다. 본부의 운영 방식이 특정 지역의 개성과 특성이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시스템이 통일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한번 경험해 보면 이거 또 맞춰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다른 가맹점의 잘못으로 피해를 받고서 가맹 본부는 멀쩡하게 또 다른 가맹점도 다 문제가 없는데 어느 특정 지역의 가맹점의 어떤 잘못으로 전체적인 어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거나 다른 그죠? 예를 들면 스타벅스의 어느 지점의 사장님이 직원한테 불친절했다. 그 내용이 올라가면 다른 스타벅스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본부의 계약 당시에 약속을 불이행하고 본부의 계약 만료 전에 도산한다. 자, 본부의 계약 당시 약속을 불이행하거나 본부의 계약 만료 전에 도산할 수도 있겠죠. 당연하죠. 장사 안 되면 지속적인 로얄티를 꼬박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맹점의 양도나 매매 시 가맹본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맹점을 냈는데 영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뭐 아는 사람한테 뭐 하려고 해서 넘기려 하는데 아이고 막 가맹 본부 모르게 그냥 뭐 주인 바뀌면 뭐 제가 어떻게 알겠나 이게 아니죠. 양도시, 매매시, 가맹 본부의 사용허가. 그러면 이 가맹점의 어떤 뭡니까? 처음에 했던 사람보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죠? 비용이 낮게는 잘 안 받으니까.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배경을 보면 사회적 요인, 일단 여성의 사회 진출, 서비스 없이 발전한다 했으니까요. 많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뭐 엔젤리너스나 뭐 또 뭡니까? 이디야나 또 투썸이나 그죠? 많죠. 많은데 보통 사장님이 여사장님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사회 진출하기 때문에 대량 산업 판매, 대량 판매, 대중 소비 사회, 생활권 가치관의 변화, 그죠? 생활관하고 가치관의 변화, 뭡니까? 좀 여유를 갖고자 하죠. 핵가족화되고 대가족시하고요. 건강식 요구가 전개되면서 또 만나는 건강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많이 먹으면 안 좋겠지만 적당한 양은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하니까 많이 먹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국민소득의 증가입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국 프랜차이즈 업종이 잘 될 수밖에 없고요. 국제 세계화, 대기업의 외식 시장에 참여, 시장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다 연결된다. 자, 그 다음에 문화적 요인, 고객의 요구 변화, 식생활의 패턴의 변화, 맞죠? 좀 어떻게 됩니까? 좀 서구화되고 있죠. 서구화되고 있고, 거의 아침을 먹었었는데 이제 토스트를 먹다가 이제는 고구마를 먹다가 지금은 거의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뭐 시리얼 먹다가 하여튼 밥을 주로 먹었습니다. 이 완전히 바꾸죠. 식생활의 패턴의 변화,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 변화, 관련 산업 종사자의 직업의식 개선, 이런 것들이 문화적 요인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요인, 특히 많겠죠. 기술적인 요인에서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기기의 현대화, 이게 최첨단화 되어 있다는 거죠. 정보 산업의 발달로 어떻습니까? 뭐 간편 조리식 이런 것도 다 이제 해볼 수 있는 거고, 해외 브랜드 도입도 쉽고, 첨단 산업의 기술 도입도 쉽고, 포장 기술의 도입도 쉬워서 얼마든지 포장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산업 시 주의사항 있을 수 있겠죠. 주의사항, 프랜차이즈 산업의 주의사항. 잠깐 쉬었다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주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